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소방학교 장남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직 구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은 반드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테크니컬 로프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안전의 첫 번째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펜으로 이름을 한번 써봐 주시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손으로 한번 이름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쓰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그리고 이름도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익숙해왔던 방식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 몸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익숙해고자 스스로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처음 썼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처음에 우리는 마스크 처음 쓰고 현장에 갔을 때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 차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스마트폰 안 갖고 나가시면 뭔가 허전하듯이 이제는 마스크를 안 갖고 나가면 대로 허전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누구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대려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호흡기 질환 환자가 50%나 줄었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의 또 다른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내고 극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안전,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기간 내내 여러분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새로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직구조 현장에서 로프가 훼손되고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프가 모서리에 훼손되게 방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훼손된 로프가 끊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와 모서리에 훼손되는 로프가 끊어져서 추락이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의 한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안전의 첫 번째 설계는 바로 바닥으로 추락을 막는 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닥으로 추락을 막는 안전의 첫 번째 설계의 학습 목차는 로프 구조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균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업과 보강의 이중화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의 개념과 중요 기준을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장 변화에 맞춰 안전을 설계하고 현장의 위험을 분석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로프를 사용하는 구조 방법이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직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수직에서 로프를 사용하는 구조 방법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테크니컬 로프 구조팀은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관리할 수 있는 세심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기술을 통해서 성공적인 구조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구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로프 시스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시스템은 안전해야 되고 구조는 빨라야 되며 시스템은 단순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은 서로 반대되고 상반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안전만을 높이게 되면 구조 시간은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구조 시간은 점점 늦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구조 시간으로 인해서 구조 대상자가 사망에 이르고 구조팀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다면 높은 안전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빠른 구조에만 우리가 목표를 두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도는 급격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한 부분만을 높이게 되면 완벽한 구조가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약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은 불안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로프 구조 시스템은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항상 균형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삼풍백화점 사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위해서, 매장의 전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둥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축 과정에서 하중을 받쳐줘야 될 철근의 숫자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단축에만 중점을 두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축물은 붕괴되고 마른 것입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구조 시스템이 구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이 항상 균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지금부터 안전의 첫 번째 설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안전의 첫 번째 설계는 이중화 설계입니다. 이중화 설계는 중복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 수직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원과 구조 대상자는 왼쪽에 있는 노프 시스템과 오른쪽에 있는 노프 시스템에 중복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된 이중화 설계인 것입니다. 이중화 설계는 백업과 보강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안전한 시스템과 단순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백업과 보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컴퓨터에 있던 중요한 자료가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황당한 표정을 지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어서 보관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에 있어서 백업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똑같은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로프 시스템의 백업은 이중화 설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대원과 구조하중은 하나의 시스템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로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두 번째 시스템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로프 시스템은 요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로프가 시스템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스템, 백업된 시스템은 바로 첫 번째 로프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절단되었을 경우에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자를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전의 첫 번째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노란색 노프와 흰색 노프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노프는 움직임이 없이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흰색 노프는 어떻습니까? 하중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은 흰색 노프는 하중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매달려 있는 저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노란색 노프가 훼손되거나 절단되었을 때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 막아주는 역할을 이 흰색 노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흰색 노프는 백업된 이중화이고 그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 안전의 첫 번째 설계에 충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업의 기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실제 추락 영상입니다. 보시게 되면 추락에 의해서 의식을 잃었지만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업 없이 수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반드시 이중화 설계에서 백업은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중화 설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보강에 대한 이중화 설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강하면 마찬가지로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보강은 이렇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보태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강이라고 합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에 있어서는 강도의 역할입니다. 건축물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 하나하나가 건축물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도, 로프 구조 시스템의 부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평 구조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로프가 한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구조 하중이 전체 하중이 그 로프에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로프의 각도에 의해서 하중이 늘어나고 시스템이 힘이 증가되면서 이 하나의 시스템이 이 구조 하중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중화된 것을 우리가 보강된 이중화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강된 이중화 설계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조 하중을 저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나눠서 감당하게 되고 로프의 처짐을 방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강된 이중화 설계는 되어 있지만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빠져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자 좌우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설계로 된 이중화 설계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자가 지금 수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구조대원 이쪽으로 보강된 이중화 설계와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자 좌우측으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구조 하중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 차량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충격에 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차 안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달리던 화물차가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면서 실려있는 화물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화물차는 우리가 무엇을 빠뜨린 걸까요? 바로 갑작스럽게 멈추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끔 화물을 강하게 고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추락에 의한 충격력, 그 다음에 추가되는 힘, 이런 거에 발생되는 힘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보강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백업과 보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잘생긴 구조대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조화 중에는 두 개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전체 구조하중을 지지하고 있고, 흰색 노프는 구조하중이 이동할 때마다 늘어짐만 방지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지하고 있는 첫 번째 로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이 발생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바로 이 백업된 이중화 설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백업된 이중화인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보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첫 번째 로프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요. 이 로프 시스템에 모든 구조 하중이 연결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 구조 하중을 전체를 지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각도에 의해서 많은 힘들이 더 증가되고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하중을 견디기에 너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로프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로 이중화 설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이중화된 시스템은 이 구조화 중에 힘을 서로 나눠서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이 로프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로프 구조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조화 중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벽한 이중화 설계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로프는 보강된 이중화 설계이고 이것은 백업된 이중화 설계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보강된 트랙 라인이 결과적으로 붕괴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조하중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역할을 해주죠? 바로 이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업과 보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만 옮기는데 또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백업과 보강의 이중화 설계를 통해서 이 훈련 사진에 설계된 이중화 설계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이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대원 이쪽으로는 보강된 이중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대원 좌측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강된 이중화 설계가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로프가 절단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붕괴가 된다면 이 구조대원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큰 스윙으로 벽면에 부딪히거나 심할 경우에는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재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조대원 좌측으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보강된 라인이 없어지더라도 구조대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보강된 트랙 라인과 백업된 우측으로 백업된 이중화 설계, 그 다음에 좌측으로도 마찬가지 백업된 이중화 설계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백업 시스템에 있어서 백업된 이중화 설계를 자꾸 우리가 잘못 설계하냐면 바로 보강된 이중화 설계를 백업된 이중화 설계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백업과 보강,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에서 균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단순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면서도 그리고 구조 시간도 빨라야 됩니다. 서로 상반된 조건들이지만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중화, 백업과 보강의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백업은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된다. 보강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단 이중화 설계에 있어서 보강된 이중화를 절대 백업된 이중화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시스템이 백업인지 보강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두 번째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백업입니다. 네, 수업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장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구조 시스템이 발전되어 온 것은 장비가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된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락은 절대 카운터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중요성, 로프 시스템의 균형, 이중화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락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추락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안전의 첫 번째 설계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강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바로 해야 될 내용을 벌써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다음 이어서 할 부분의 PPT를 조금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강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구조 하중, 우리가 매달려서 구조해야 될 구조 하중의 10배 정도의 더 많은 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조 하중에 구성되어 있는 장비들이 얼마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냐를 파악을 해서 전체 안전마진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은 강도의 역할이고 그 강도는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구조 하중을 만일에 2캔이라 한다면 연결된 각 구성 장비마다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의 비율로 우리가 이 얼마만큼 강한 장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약한 연결 강도가 뭐죠? 바로 24캔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조 하중에 24캔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죠? 즉, 이 시스템은 연결된 구조 하중에 12배만큼의 강도를 더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 소방학교는 10배의 안전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일까요? 제일 약한 게 14K이죠. 2K으로 14K 나누면 얼마 되죠? 예, 이 시스템은 7배의 더 높은 강도를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라 그랬어요? 10대 1이 저희가 요구하는 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약한 연결 강도를 갖고 있는 장비를 더 높은 장비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강도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즉, 보태고 더 늘려서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혹시 질문에 잘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의 첫 번째 설계 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져야 될 안전마진까지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어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균 이하의 사실 소방관이었습니다. 2001년 바닷가에서 우연하게 일가족을 구하고 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단 철인남종으로 체력을 다지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구조 기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테크니컬 로프 구조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단순한 그냥 평범한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그냥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교육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자신과 동료와 그 다음에 평범한 이웃들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소방관으로서 노력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안전, 그 다음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